룸닉스 다이나믹 스케줄링 for large language model 서빙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OSDI 24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이 LLM 서빙에 있어서 어떻게 런타임에 다이나믹하게 스케줄링을 할지 그런 걸 다루는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LLM 모델에서는 내부적으로 어텐션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어텐션이란 값은 인풋으로 QKV를 받아서 어떤 매트릭스 간의 곱수로 정의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LLM 인퍼런스의 특징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LLM 인퍼런스는 지금 나온 토큰을 이전 인풋 시퀀스에 덧붙여가지고 다음 인풋으로 쓰는 리그레시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이제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LLM 인퍼런스는 이 결과 아웃풋 랭스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메모리 디맨드나 그런 걸좀 프레딕트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LLM 서빙 할때 관리를 좀 잘 해줘야 하는 값이 있는데요. 어텐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어텐션을 계산할 때 KB 값은 이제 원래 인풋에서부터 계산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산해 놨던 KV 값을 캐싱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계산상의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전에 계산된 KB 값을 캐싱을 해놓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KV 캐시라고 부르고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 논문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LLM 인퍼런스 서빙 솔루션들은 대표적으로 저 세 개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큐에서 대기하는 지연 시간이 되게 길다는 점이고,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가 나쁜 점,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를 좀 위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개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퍼런스 리퀘스트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헤테로지니티를 띠는 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 리그레시브한 LLM 인퍼런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웃플랜스를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시스템들은 이런 속성들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문제로 이제 메모리 디맨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점에서 이제 발생하는 프레임션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인퍼런스 엔진들은 이 KB 캐시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초록색, 노란색 리퀘스트가 블록을 할당 받고 파란색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다시 리퀘스트 큐로 돌아가는 그런 프레임션이 발생해서 리퀘스트의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리퀘스트를 다른 인스턴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고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토탈 메모리가 이렇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인스턴스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서비스 랩의 오브젝티브를 좀 차별화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서비스 A가 리얼타임 챗봇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레이턴시 센시티브하게 다뤄져야 하고, 만약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B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서 분석 서비스 같은 좀 레이턴시가 길어도 상관없는 서비스라고 치면은 A를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시스템으로는 이거를 우선순위를 주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런 관점에서부터 룸닉스는 런타임에 이 인퍼런스 리퀘스트를 어떻게 잘 리스케줄링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룸닉스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인스턴스의 로드를 맞춰주는 로드 밸런싱과 공간을 확보하는 디프래그멘테이션,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 오토 스케일링 이 네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스템이 설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케줄링을 해주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타임에
이 리퀘스트를 다른 인스턴스로 보내는 그런 기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상 리퀘스트를 보낸다는 것이 KP 캐시, 지금까지 계산된 KP 캐시 값을 그 인스턴스로 보낸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컴퓨팅을 계속하면서도 즉 멈추지 않으면서 이 KP 캐시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자들은 이거를 이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고, KB 캐시의 특성을 하나 이용을 하는데, 그게 KB 캐시는 업앤드 올리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즉 지금까지 계산된 캐시 값은 이후로 이제 바뀔 일이 없는 것이죠. 네, 업앤드 올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계산을 하고 있더라도 이전에 계산된 값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인스턴스로 동시에 카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스테이지 제로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지 제로는 스테이지 제로 이전 시점에서 계산되어 있던 KV 캐시 값을 데스티네이션 인스턴스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행위를 하는 중에서도 이제 컴퓨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저 블럭 하나하나가 어텐션 이터레이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네, 카피랑 컴퓨팅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이전 스테이지에서 계산된 KB 캐시 값이 있을 테니 그 값을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스테이지 n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지 n까지 도달하면은 계산해야 하는 이터레이션이 하나만 남게 되니까 해당 이터레이션을 계산하고 나온 마지막 캐시 블럭을 옮겨줘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컴퓨팅을 잠시 멈추고 그 KB 캐시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이 하나의 KB 캐시 블럭을 옮기는 시간이 전체 다운타임이 됩니다. 자, 루닉스는 이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법으로 거의 0에 가까운 다운타임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만약에 마이그레이션 도중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도중에 리퀘스트가 그냥 끝이 나버리면은 어떻게 핸들링 해야 하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핸드쉐이크 프로세스를 도입을 합니다. 핸드쉐이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먼저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데스티네이션에 이 블록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가능하다면은 액놀로지를 돌려주고 아니면 어볼트를 시킵니다. 만약에 리퀘스트를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중에 리퀘스트가 끝났다면은 데스티네이션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 없다고 보내야겠죠? 그럴 때 이제 어볼트를 보내고, 아니면은 블록 할당을 계속 이어나가서 마이그레이션 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이지 N에 도달해서 마이그레이션 끝나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에서 계속 그 리퀘스트의 연산을 이어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때는 커밋을 보내서 그쪽에서 계속 계산을 이어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리퀘스트를 스케줄링 할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각 인스턴스의 로드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연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글로벌 스케줄러 하나만 두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를 로드를 계속 어떻게 측정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룸닉스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스케줄링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습니다. 즉 중앙에 하나의 글로벌 스케줄러를 두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럼렛이라고 불리는 로컬 스케줄러를 하나씩 둡니다. 각각의 스케줄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스턴스에서 보고하는 로드 값을 기초로 해서 어디로 이제 리퀘스트를 디스패칭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트리거링을 합니다. 이때 글로벌 스케줄러는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하진 않고 그냥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페어링을 하기만 합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로컬에서 이루어지는데, 로컬 스케줄러가 어떤 리퀘스트를 보낼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케줄러가 로드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니까 주기적으로 글로벌 스케줄러의 자신의 로드를 측정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KBKC 값이 GPU 전체에서 이제 어떤 사용되는 비율로 볼 때 그게 거의 절반 정도가 모델의 파라미터로 쓰이고 있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KBKC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스케줄러를 설계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플라이즈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프리필과 디코드 레이턴시라는 것을 좀 향상시키고 로드 어댑티비티와 네,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프리필과 디코드 레이턴시가 뭔지 궁금하실 건데 이 프리필 레이턴시는 리스폰스가 보통 스트리밍으로 오기 때문에 첫 토큰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토큰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프리필 레이턴시고 디코드 레이턴시는 그 이후에 토큰이 계속 오는 그런 속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네 개를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다룹니다. 이제 그거를 벌줄 유세지라는 어떤 추상화를 도입을 해서 풀어냈는데 두 가지 관찰에 기반을 합니다. 먼저 리스케줄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은 로드 밸런싱과 그리고 어떤 프리스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두 개뿐이고 그마저도 이제 프리스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가상의 로드를 가정을 하는 것으로 그냥 로드 밸런싱으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로드 밸런싱은 그냥 피지컬 메모리 유세지를 보고 그냥 로드를 맞춰주면 되고 디프래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큐에 있는 리퀘스트의 메모리 디맨드를 알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인스턴스에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면은 이 인스턴스의 메모리가 넘치게 되겠죠. 로드 밸런싱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정을 해서 네, 로드 밸런싱을 일으키는 쪽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짜 리퀘스트, 페이크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거의 로드량을 그냥 무한대로 설정을 해서 지금 들어있는 네, 다른 리퀘스트들을 그냥 로드 밸런싱으로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벌출 유시지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잡아놓는 거니? 여기서는 네,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펄출 유세지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큐에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그 큐에 있으면은 그냥 지금 현재 리퀘스트가 여기 들어가는데 필요한 메모리 디맨드를 이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 페이크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스턴스 테스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 이 페이크 리퀘스트를 주고 얘 로드를 그냥 무한대로 설정해서 로드 밸런싱을 일으키는 식입니다. 로드밴스를 강제적으로 딱지가 하기 위해서 버추얼 리소스를 주는 거잖아. 유시지를 크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버추얼 리소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버추얼 리소스가 약간 어떤 성격으로 보이냐면 그냥 벨루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 동이 딱 이렇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했다면 나는 이 논문을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음, 봐야 돼. 저거를 저 컴바인드 그 리소스 전체에 이 여러 개의 문제가 요거 버추얼 유시지라는 하나의 이 내가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한 리퀘스트 리소스 유시지 이 디맨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저 스케줄러 메인 엔티티한테 루빅스에서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재 100메가 요청한다고 200메가 요청한 것처럼 갑자기 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 친구 봐라. 야 이거 모자라.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이게 트리거 되거든. 네, 이 지금 어둡게 표현된 요게 하나의 리퀘스트인데 지금 이 리퀘스트가 이만큼의 메모리 디맨드를 현 시점에서 필요로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스턴스에는 이 리퀘스트가 들어있지 않으니 그거를 지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만큼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책을 밀어내는 거는 지금 세 개 진짜 피지컬 두 개, 버추얼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을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왜 노란색으로 결정하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룸, 그 로컬 스케줄러에서 그 밀어내는 리퀘스트를 결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로우 프라이어티고 그리고 짧은 시퀀스인 거를 우선을 해서 먼저 보내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이 더 커 보이지만 뭐, 노란색이 짧아서 밀려난 거라는 거.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거 밀어낼 때도 그러면 저 B에서 밀어낼 때도 마치 사실은 비어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엄청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야만 이게 사실 조만큼이 사실 남아 있어. 근데 네네네. 누군가가 사용하고 지금 만들어 버려야지 얘가 삐고 나가버리니까 네네네. 강제로 하는 거지. 네네. 걔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애들이 로드 밸런싱 이게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 어 되는 상황이 이 있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어떻게 없어? 왜냐하면은 그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음.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어. 그때 그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을 각각 제일 로드가 많은 거랑 제일 로드가 적은 거를 이렇게 페어링을 시켜가지고 별별이다. 네,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내가 안 움직이고 있고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공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척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러면은 새로운 게 그러니까 얘는 보정하기 위해서 버추얼 유시를 잡아놓은 건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얘가 공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얘는 사실은 프라이어리타이제이션으로 가짜 공간이니까 나는 이 공간 써도 돼 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실제로 실제로 저만큼의 공간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일 안 수 되는 있지 않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뒤에 이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안정적으로 저 막 그 리밸런싱이 계속 되는 현상 없이 볼 수 있는 스레시홀드가 어느 정도인 거는 실험을 통해 나왔니? 그러니까 옵티멀한 어떤 스레시홀드를 제시했냐고 어, 물으시는 거면은 없습니다. 이 논문에선 제시하지 않고 10이랑 60이라는 값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고 이걸 바꿔보면서 또 실험을 해놨는데 또 옵티멀한 값이 있다고는 말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벌스열 유세지를 기반으로 해서 디스패칭을 합니다. 같은 프라이오리티인 경우에는 그냥 FC, FS로 동작을 하고 어떤 인스턴스에 보낼지는 그 시점에서 가장 프리한 인스턴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 프리하다는 말은 프리니스로 정의가 되고 논문에서 제시한 매트릭인데 총 메모리에서 벌초일 유세지의 합을 뺀 다음 리퀘스트의 배치 사이즈로 나눈 그런 값입니다. 이 매트릭을 의미하는 바는 페이퍼에서 이 배치가 그 인스턴스에서 얼마만큼의 이터레이션을 더 돌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예시를 보면은 그 시점에서 프리하는데 리퀘스트를 넣어줘야겠죠. 이 시점에서는 3번이니까 3번에 넣어주고 만약 1, 2, 3번의 실제 메모리 사용량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1번에는 그 하이 프라이오리티로 인한 진짜 쓰진 않지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양 때문에 2, 3번 중에 하나로 저 4번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주기적으로 트리거링이 됩니다. 그 트리거링 될 때마다 그 프리니스가 미리 설정된 스레시홀드를 넘거나 아니면 그 로어 바운드보다 작거나 한 그런 인스턴스를 다 후보 셋으로 선정합니다. 이제 저기 인스턴스 1, 10, 2, 9만 스레시홀드를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페어링하는 것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 셋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로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리퀘스트를 옮길지는 이 런넷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로어 프라이오리티이고 그리고 좀 더 짧은 시퀀스 리퀘스트를 위주로 먼저 옮깁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 안에 들어오면 마이그레이션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의 평균 프리니스 값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 평균 값이 로어 바운드보다 작게 된다면은 그러면 인스턴스가 좀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니까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리소스가 남아 돈다는 소리니까 인스턴스를 종료를 시킵니다. 네,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졌고 4개의 GPU
VM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각 VM마다 4개 엔비디아 A10 그래픽 카드 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쓰인 모델은 라마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리퀘스트가 오는 것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포화성 분포랑 감마 분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은 챗GPT4 기반의 대화셋을 사용을 했고, 이제 제너레이트 된 셋을 하나 더 썼는데, 지수 분포를 기반으로 뽑아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한 스케줄러들은 이제 라운드 로빈 디스패칭 방법과 그리고 인파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불리는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스케줄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퍼의 저자들이 이 원래 버전 인파스를 이제 GPU 메모리 로드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 코드를 까보니까 그 룸닉스에서 마이그레이션이랑 디프래그멘테이션만 꺼져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오리티를 신경 쓰지 않는 버전의 룸닉스랑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실험입니다. 이제 블로킹 커피랑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블로킹 커피랑 그냥 그 캐시 값을 재계산하는 것이랑 비교를 했는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거의 0에 가까운 다운타임을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켰을 때 디코드 스피드가 좀 크게 느려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이그레이션을 켰을 때랑 안 켰을 때랑 1%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 이제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빙 퍼포먼스인데, 실제 데이터셋에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라운드 로빈 디스패칭과 비교를 했을 때, 좀 2.9배와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래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션 로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프레임션 로스는 큐에서 더 대기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거를 다시 계산하는 시간을 더해서 계산이 된 건데,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루믹스가 익스터널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을 잘 해결하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기법으로 잘 그냥 메모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셋에서 실험입니다. 시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잘 나온 거 아니야?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인파스 플러스 플러스가 그 두 개 기능 빠진 것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네, 그게 말하고 잘 디스턴스에 남아 있는 조각들이 많은데 그게 합칠 수 없어서 해주면은 탁 이렇게 크게 나는데 네, 그 안 빼주는 게 사실 되게 큰 문제라는 얘기네요. 네, LLM 서빙하는 데 있어서 이 실험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큰 문제였어요. 뭐 뒤에도 그냥 지금 저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그러니까 이 버추얼 로드를 한다는 게 옛날에 그 나왔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는 멜로닝도 그거를 미리 쭉 빼버려가지고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거거든. 뒤에 내용도 단순히 비교하는 건데, 그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해 잘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이 하이 프라이어리티인데 스테이블하게 잘 처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른 매트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실험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리소스 코스트를 보시면은 잘 이거를 스케일링을 해줘가지고 코스트 세이브에서 이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